사정없이 좋은 그림쟁이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TV 배우 오늘 대단한 스페셜입니다. 7, 80년대에 한국 영화계에 큰 발자국을 남기신 위대한 감독 김수영 감독, 김수영이 인터뷰하겠습니다. 김수영과 김수형님의 오늘 만남, 여러분 잠시 집중해 주시고요. 우리 한국 영화계가 그 당시 얼마나 큰 시대였는가를 우리 감독님한테 차분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정말 위대하신 감독, 우리 시대에 참 만나기 힘든 우리 TV 배우의 귀한 손님 오셨습니다. 김수형 감독님이십니다. 제가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감이 막 떨리고 막 부들부들 막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선생님의 고귀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 언제부터 영화를 시작하셨죠? 감독 처음 하신 거. 네. 지금 벌써 세월이 빨라서 50년이 됐습니다. 야, 1973년도에 아, 제가 감독했습니다. 1973년도. 그때 제 나이가 28살이었습니다. 어이구. 네. 그때 40, 50 넘은 감독도 일을 못했는데 저는 28살에 감독을 했습니다. 와, 네. 이거 같은 감이 어려운데. 근데 그 옛말에 왜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는 말 있잖아요. 그와 맞추러 그저 영화가 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무조건 나 영화 할래요, 영화 할래요. 나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요, 되고 싶어요. 해가지고 그 젊은 나이에 그 감독을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동기가 있어요. 영화 감독이 된 동기. 그건 뭐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경찰서장을 하셨는데 어린 나이에 아유 대단하죠. 그때 근데 우리 아버님이 영화 광이셨어요. 그래서 늘 그 영화를 갖다가 이렇게 그 요즘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이렇게 필름을 들고 천막을 쳐놓고 다니는 게 유행이었어요 한때. 예, 서커스장이나 뭐 이런데. 근데 그 분들을 불러서 관사에서 영화를 보는데 제가 나이가 그때 7살 때, 8살 때 영화를 봤어요, 젊었을 때. 근데 그때 그 어린 나이에, 그건 교육을 어린 나이에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그 각인되고 어린 나이에 그 영화라는 걸 알게 돼서 너무나 그 아버님의 영향이 컸죠. 특히 우리 아버님은 서부 영화를 좋아하셨어요. 키리쿠포, 뭐 아랑드롱, 무슨 뭐 피타마초, 뭐 리차드 기드 막 그 뭐 이름만 들어도 뭐 가슴이 떨리는 그 서부 영화. 근데 서부 영화에는 공식이 있어요. 무슨 공식이 있냐? 서부 영화의 주인공이 골목에 나타났다. 그리고 범인들은 그 주인공을 향해서 총을 쏜다. 그럼 아슬아슬하다. 피하고 빠른다. 그러면 그 서부 영화의 그 박난계, 그걸 동네를 소탕하러 온 그 주인공은 막 아슬아슬해. 그때 우리 아버님에게 저기, 아버지, 저 아저씨가 그게 위험해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저 아저씨는 절대 죽지 않는다. 왜?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주인공은 안 죽는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인생을 살면은 내가 주인공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 대단하죠, 주인공. 주인공은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영화를 보니까는 세일이라든가 이런 영화들 서부 영화에 역마차 이런 걸 보면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그 주인공이 영광에 대해서 그 사랑하는 애인을 뒤에다가 마차 싣고 막 가는 게 너무너무 멋있었어. 그래서 아버지, 나도 저렇게 주인공처럼 살아가지고 저렇게 멋지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의 목표가 생겼어요. 왜 그러면은 아버님이 저에게 주신 목표가 주인공처럼 살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아버님이 영화를 싹 좋아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는 이 다음에 커서 내가 저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한번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이런 게 어린 나이에 들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대단하네. 대단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국민학교 때 학교를 들어갔는데 왜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너희들의 장래의 희망을 얘기를 해보자라면 다들 뭐 대통령, 국회의원, 뭐 정치가, 뭐 신문기사, 사장, 뭐 교수 뭐 하잖아요. 근데 내 자리가 오면 내가 선생님, 저는 영화 감독이에요 이랬어요. 그 영화 감독이라는 그 단어가 생소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럴 생각할 사람이 많지 않았는데. 영화 감독. 야, 너는 왜 하고 많지, 그 영화 감독이냐? 그때 그 선생님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나는 꼭 영화 감독이 돼야 됩니다. 야,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가 영화를 좋아하시는데, 내가 영화를 만들어서 저 아버지한테 영화를 만들어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효자네. 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뭐라면은 효자 났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의 나의 꿈은 영화 감독이었어요. 왜? 아버지를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게 초등학교 때의 꿈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 이제 나의 꿈은 오직 영화 감독이었어요. 근데 우리 김하백님, 우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별똥별에게 소원을 이야기해봐. 그러면은 그 소원은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 별똥별이 떨어지는 순간이 굉장히 짧은 순간이에요. 그렇죠. 왜? 근데 짧은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단 하나야. 그래서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무슨 얘기냐면 단순하게 생각하고 전력 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오직 영화 감독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 때 본 영화들이 내가 보고 나면은 내가 와서 나 나름대로 노트북에다 쓰고 내가 또 다시 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영화계에 들어온 동기도 내가 우리 김수영 감독님 내가 모시고 있던 김수영 감독님 1958년대 중학교 때 공처화라는 영화를 내가 봤는데 그게 하도 인상적이었어요. 왜 인상적이었냐면은 타이틀백이 나오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하는데 한 사람이 없어. 근데 보니까 어디 갔지 그러는 거야. 주인공 백금녀하고 이제 그 박원수가 이제 그 주인공이었는데 그 이종철 씨가 주인공인데 그런 뭐냐면 강아지가 깨갱 하는 게 그래서 타이틀이 강아지가 깨갱 하는 데서 영화가 시작돼요. 그걸 내가 이제 초등학교 때 그 영화를 보고서 메모 하나 했는데 내가 영화를 하겠다고 들어와가지고 첫날 만난 사람이 김세영 감독님이에요. 왜 그러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아버님이 경찰서장을 하시다가 그 4.19 때 부정선거 이런 거로 해가지고 물러나가지고 우리 집에 갑자기 몰락해가지고 제가 가난하게 지금 알바를 하게 됐는데 뚱뚱이 양훈 씨라고 유명하잖아요. 뚱뚱이 홀쭉 뚱뚱이. 예. 그래서 거기에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이 양훈 씨하고 우리 그 아버님하고 선후배한 게 양정고등학교. 그래서 양훈 씨한테 찾아가가지고 우리 아들이 영화에 대해서 아주 광인데 제 소원이 영화 감독인데 한번 우리 양 선생이 한번 영화를 한번 알게 해줘봐. 그래서 내가 그 양훈 씨 집에 가가지고 일종의 알바 그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기서 그 양훈 씨 집에 가가지고 그 비서 겸 다녔어요. 근데 양훈 씨가 어느 날 나한테 야 수영아 오늘 내가 촬영 나가는데 한번 가자. 그래서 갔던 게 뭐냐면 김수영 감독님 간 거예요. 그 나는 옛날에 그 공초화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이제 우리 잠실에 오면은 공초화 포스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 영화를 만난 감독님 만났는데 감독님 내가 그 영화를 봤어요. 그게 1958년도에 영화를 봤어요. 했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영화를 봐줬다는 거 얼마나 그렇죠. 기분이 좋아요. 우리 김하백님도 옛날에 그림 김하백이 그리고 버린 거 누가 소장했다가 보여주면은 김하백이 감동을 먹잖아. 야, 내가 그러니까 양반이 알아줘? 그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때 제가 그 영화가 다른 건 몰라도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타이틀백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타이틀백에 강아지가 깨쟁 하면서 영화가 시작된 게 영화였더니, 야, 너 대단하다. 그래서 이야기를 잠깐 하다 보니까요, 김수영이 인터뷰를 시작하고요, 김수형님이 인터뷰를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김수용 감독이 나오고, 오늘 김수자 그냥 풍년이네, 풍년. 자, 그래서 남들은 그 당시라면은 배우가 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감독님은 감독이 될 거대한 꿈을 꾸셨는가, 또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감독 수업이나 마찬가지네요. 아니, 이제 감독 수업이라는 게, 그 무슨 뭐, 요즘은 이제 학교가 있었고 다 이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없어서 내가 뭐냐면은, 영화를 감독이 되려면은 문학을 알아야 되겠다. 그렇죠. 네, 왜냐면은, 많이 읽어야 돼. 네, 많이 읽어야 되고, 그 문학이 주는 그 얘기, 또 예를 들면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 줄거리가 있어야 되고, 테마가 있어야 되고, 메시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책을 많이 봤어요. 우리 선배되는 황석영 씨가, 황석영이랑 유명한 장길자네. 예. 그 황석영 씨가 저를 만나면은 놀래. 야, 너처럼 이게 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에게 처음 봤다는 거예요. 저는. 그 책을 많이 보면은 제가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대학을 국문과를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그때 이제 국문과를 들어가면서 저는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은 그 원고지 칸에다가 자기의 글을 쓴다 그랬지만은 나는 필름의 콤마에다가 내가 생각할 때는 나의 주제를 담겠다. 아주 뭐 건방진 얘기지. 아주. 예? 그래서 그걸 하다가 이제 유연한 기회에 이제 수작도 해보고 그래서 국문과 들어가가지고 또 연극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애조또라고 방태수 씨라고 아주 유명한 판토마임의 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토마임의 기수고 방태수 씨 밑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띨띨이 하다가 이제 그 속에는 내면 속에는 영화 감독이 돼야 되겠다는 그 목표 하나는 틀림없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이제 많이 이제 뭐 영화도 알고 문학도 알고 무슨 뭐 그림도 보러 다니고 그래서 제가 우리 김하백님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김하백님 그림을 내가 딱 보고서 느끼잖아요. 왜냐면 영화 감독이 되려면은 배우가 되는 것도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남들이 뭐냐면은 너 얼굴을 좀 비슷하게 생겼어. 배우 한번 해봤는데 배우의 인생이라는 거는 그저 감독이 위해서 주어진 역할을 무대 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감독은 그 역할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창자가 아니에요. 그 속에 음악도 있고, 그 속에 문학도 있고, 그 속에 사상도 있고, 메시지가 있고, 종합예술이잖아요. 이거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요즘 같았으면은 꿈을 못 꾸겠어. 왜 그러면은 그때는 어렸을 때는 막 정말 무식한 놈이 영감하다 하면 막 하고 싶었어. 근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인생을 많이 아니까 그런 것 같아. 근데 그 당시는 인생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막 덤벼가지고 영화 감독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김수영 감독 밑에 조감독으로 처음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지금 대학을 들어가기 전에 하다가 알바를 한 게 첫 작품이 1963년도 사춘기형 안내기라는 거에 이제 양훈 씨 따라서 갔다가 픽업이 됐어요. 우리 김수영 감독. 야, 너는 보니까는 왜? 네 양훈 씨 집에서 쌀을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내가 본 영화가 되게 많잖아요. 아마 조감독 했던 왜? 어린 나이부터 계속 아버지 밑에서 매일매일 영화를 봤으니까. 영화 모르는 게 없었어. 신고하라든가, 내 청춘 마리안느라든가, 정부, 이런 얘기를 하면 감독들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네가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어떻게 봤냐? 그걸 봤으니까는. 그게 또 얘기를 하니까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나이 먹어서 본 영화들은 생각이 안 나는데, 5살 때, 6살 때 본 영화들은 지금도 생생해. 어. 대단한 기억력이. 그래가지고 지금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가 회드리니코의 회린이 길이라는 영화인데, 예. 그 영화, 제일 쏨이나. 제일 쏨이나 나오는 영화. 그건 아주 뭐 완전히 몇 번을 보고, 명작이죠. 명작이지. 그리고 예를 들어 신고하라. 내 청춘 말이 안 나. 뭐 이런 영화를 이제 보고서, 이제 선배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보다 영화를 많이 보고 피해, 오히려. 그래서 이제, 요즘 말하면 실력이 대단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 형들이 시기하는 것도 모르고 막 떠들고 막 했어. 그런데,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그러다가 제가 군대를 카투샤를 갔어요. 근데 카투샤를 갔는데, 미군 부대에 가가지고. 그 당시에 영어에 관계없이 갔어요. 영어에 관계없이 제가, 카투샤를 가고 싶다고 우리 형님한테 얘기했더니 또 카투샤 가는 것도 그게 아무나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카투샤 거기에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이 그 당시에 군의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논산에 있는 군의관한테 내 동생이 카투샤 좀 보냈더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장군 아들이 마침 부대에 와가지고 훈련을 받는데 걔 때문에 카투샤 티오를 만드는 게 있어서 거기에 묻어서 내가 카투샤를 갔어. 운 좋게. 운도 따랐네. 운도 따랐지. 그 카투샤를 가니까는 미군 부대에서 매일 하는 게 뭐냐면 미군 부대에서 영화를 보는데 한국에 상영하기 3년 전, 4년 전 영화가 들어와. 그 부대에. 네. 그래서 영화를 봤어. 예를 들어서 졸업이란 영화, 더스티 호프만 나온 영화. 내가 거기서 영화 보고 나왔는데, 제대하고 나오니까는 그때 영화 하더라고. 해방에 개봉되는 거야. 내가 보기 전에, 한 보름 전에, 내가 그 영화 스토리를 얘기했더니, 야, 너 천재냐? 어떻게 그 영화,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우선 인상적이게 본 영화들이 많아요. 그래서 리마빌이 나온 헤린드 패시픽이라는 태평양에서의 지옥이라는 영화인데, 그건 인물이 딱 둘이 나와. 존 보맨이 만든 감독인데, 나평양 전쟁 때, 일본군하고 미국 군인이 어디 무인도에 떨어져가 딱 둘이 전개되는 영화야. 야, 이런 영화도 내가 보고. 근데 그런 영화를 내가 제대하고 와서 보고서 나만 간직하고 있는데, 그런 영화들이 3년, 4년 후에 했더니 누군가에 의해서 영화가 되고 누군가에 의해서 영화가 들어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또 건방진 생각을 했어. 내가 어렸을 때 본 영화, 그리고 그동안의 노하우, 미군 부대에서 본 거, 내가 영화 감독을 내가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조 감독을 내가 일찍 조 감독을 했어요. 그래서 김세용 감독 조 감독을 하다가 이제 연색한. 조 감독이 어떤 거예요? 조 감독은 내가 이제 이성구 감독 아시죠? 유명하잖아요. 이성구 감독, 우리 대단하죠. 이성구 감독 며느리라는 영화, 그리고 이제 최하원 감독의 무녀도, 그런 거. 유명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정인혁 감독의 결혼교실, 그건 이제 끄트머리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조 감독 시절이 26살이에요. 왜냐면 이제 김수영 감독, 조 감독을 이제 와가지고 이제 옛날부터 알고서 했는데, 조 감독이 그 당시에는 내가 화스트가 아니라 서드밖에 안 돼. 위에 감독들이 감독을 안다는 거야. 내 위에 이원세 감독, 종문진 감독. 나는 서드야. 근데 가감하게,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무슨 서드를 해. 내가 해야 그래서 가감하게 내가 찾아다녀가지고 정인혁 감독 밑에 가봤더니, 야, 너 화스트 해. 그래서 조 감독도 내가 24살에 했어요. 제대하자마자. 그리고 이제 이성구 감독한테 또 가가지고, 장문의 수영 같은 거 만든 이성구 감독. 그래서 며느리 아주 유명한 영화예요. 이무용 원작의, 그것도 내가 조 감독을 하고, 그리고 최하원 감독의 무녀도, 또 최하원 감독은 내가 경복고등학교 나왔는데 경복고등학교 선배. 그리고 또,
이종구 감독이 저 감독할 때 최하원 감독이 봤을 때 내가 세컨을 봤기 때문에 그 감독이 또 문효조가 유명하잖아요. 그 영화 내가 또 감독하고. 그 조 감독을 또 한 10개 정도 하니까, 내가 또 이렇게 내 나름대로 그 시나리오를 받아보고서 내가 감독을 하면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 내가 생각대로 이제 머리에 꾸며봤어요. 그거 이제 이렇게 뻑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영화를 만드는 걸 보니까는 내가 생각한 거나 감독이 생각한 거나 똑같아. 자, 잠깐만.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우리 감독님은 출발부터 대단한 참 위대한 감독님 밑에서 조 감독을 하셨고 또 영화를 와 어찌 그렇게 정말 기본이 탄탄했는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오늘 말씀을 끝까지 들으면서 한국 영화계의 진짜 백년사처럼 역사를 그대로 한번 들어보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다음 편 이어지겠습니다.